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100년을 산다 한들 라는 내용으로 해보겠습니다. 제목 자체에서 느껴지지만 내가 100년을 산다 한들 그러면 어찐다는 말이냐, 즐거웠다는 말이냐, 괴로웠다는 말이냐 이거죠. 근데 인생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또 재물을 취하고 욕심 부려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근면검소하고 살고 하는 이유가, 부자 되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인생 편하게 살려고, 재밌게 살려고, 즐겁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100년을 살아보니까 그런 적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런 적이 기억이 나오느냐, 기억이 떠오르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제기를 해보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몇 분의 만남 속에서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드시니까 65세 이제 교수님인데 정년 퇴직하고 나시니까 한 1년 동안은 그렇게 즐거우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아프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집을 팔고 병원 가까운 데로, 그리고 그쪽에 요양시설로 이렇게 예약을 해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약을 하는데도 대기자로 3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양시설 들어가는 것도 좀 더 그런 식으로 몇 년을 기다려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언론 기사를 보니까요, 2020년, 2021년 그 사망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30만 명이 높아요. 여기는 31만 명이 이렇게 이상이 되고,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요, 80세 이상 사망자 중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의 다가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더라. 14.5%입니까? 15% 미만이 집에서 돌아가시더라. 나머지는 다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또 60대 이후 분들이 내가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내가 말년을 보내고 싶지 않다.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이거는 내 스스로 이렇게 요양원을 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 자식이 보내는 거죠, 자식이. 자식이 이제 감당을 못하니까, 내가 생존하기 바쁘니까, 부모님 치매가 걸려가지고 도저히 내가 간병할 수 없다라고 되니까 결국은 아무리 큰 효자여도 눈물을 머금고 요양원에 보내놓고 와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랬는데요. 결국은 이게 현실이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게. 그리고 60대부터는 이게 남녀의 이 사망률이 격차가 훨씬 크더라. 이거 2.5배 남자가 더 빨리 죽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 예전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 통계가, 여자는 나이 먹을수록 혼자 사는 게 더 낫고 명이 길어지고, 남자는 배우자 없이 혼자 살면 명이 단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도 있죠. 생존의 경쟁 속에서 항시 수컷 사자처럼 그렇게 저돌적으로 살다 보니까 술, 담배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보통 인자가 15년이 쌓이면 발병이 된다고 그럽니다. 암이라는 것도 다 그렇고 병이라는 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만하면 죽을 때가 되는 게 그런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가만히 보면 인생이 뭐냐, 이게 생로병사의 과정을 가는 건데, 결국 가만히 보면 생존과 외로움의 과정을 겪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봅니다. 어떤 분이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평소에 이제 혈압이 높으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정기검진을 한대요. 정기검진을 갔는데 갑자기 이제 심장 수술을 2번을 하게 됐대요. 그 즉시 혈관이 다 막혀가지고 이거를 혈관 이식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급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건강을 찾으셔가지고 그분 하는 말이 나중은 없다 이거예요. 나중은 없다. 나중은 없다. 지금 하는 것만 즐겁다. 즐겁다 이거예요. 꼭 죽음의 고비를 면했다 이거예요. 면한 복이 이 자체가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뭐를 이제는 다다익선 다다 이런 거 익선 이렇게 추구하지 않는다 이거. 이제는 그냥 오매불망 나중은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즐겁게. 그게 즐거운 것이다. 내가 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내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쓰리 하는데, 나중에 이제 60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생각을 해봅시오. 60, 70, 80 해가지고 90 해가지고 100세까지 하는데, 내가 80이 넘어가면은 이게 타력이 의존하는 경우가 이 80 넘어가면서부터가 생긴다 이거예요. 또 70대가 되면은 사망하기 시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로병사의 죽음의 그림자가 항시 들이지워지는데, 그 재물 내가 쌓은다 해가지고 그게 내 것이 되겠냐 이거예요. 어떤 돈 많은 분이 진짜 재단도 만들고 막 돈도 많은데요, 사업의 후계자를 시키려고 아들을 이렇게 자꾸 윽박지르고 뭐를 이렇게 강하게 키우려고 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발이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무슨 내 인생 내가 자율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무슨 이게 얼마를 또 인생 화려하게 산다고, 아유 나 싫어 하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갔다고 또 의절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손주를 데려다 놓고 또 재산을 줘가면서 너가 나를 모시면서 살면은 내가 너 후계자 시켜가지고 내가 니한테 다 줄게 했는데, 막상 몇 년 살다가 그냥 야반도주 해버린다 이거예요. 모시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겁니다.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면 변덕이 심해지고, 왜? 치매기가 이제 오기 시작하면은 멀쩡할 때는 정상적으로 합리적인 말을 하는데, 나중에 하게 되면은 막 이제 갑자기 돌변해져 버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견디냐 이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외로울 수밖에 없냐? 내가 이렇게 늙어가니까 정상적으로 몸도 늙어가고 정신도 이제 흐릿흐릿해지니까 자식이 모시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만 달라 이거예요. 재산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부모 재산을 자꾸 노리는 겁니다. 노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또 저것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공경하지 못하고 나를 네가 재산만 노려 막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그렇게 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피튀기는 싸움이 된대요. 그렇게 되면 그냥 인연을 단절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그 확률이 35%래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인생 100년을 30년 이렇게 40년으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이때는 우리가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뭐를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단계예요. 이쪽은 이제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이 생존에 정글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고통이, 생존해서 이겨야 되니까 낙후되지 않아야 되는 그 고통이 심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생존을 해가지고 이제 살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로움이 온다 이거죠. 외롭다 이겁니다. 왜? 여기에서 배우자하고도 단절이 되고 또 자녀하고도 이렇게 단절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 말하면은 막 부모 퇴근 시간을 딱 아버지 퇴근 시간을 이렇게 딱 봐가지고 그때는 이게 안 들어가 버리고 다른 방으로 도망가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 하면은 나중에 부모 자식의 관계는 그야말로 이렇게 화합이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로움이 점점 짙어진다 이거. 자식을 자꾸 내가 그래서 야야 나 복양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계약서 썼냐고요. 계약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들 관계가 계약 관계가 정확하게 계약이 있어가지고 너가 나를 모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계약을 해야 된다 이거 이제 앞으로는. 왜? 부모는 장유유서잖아요. 장유유서. 위아래가 확실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세대예요. 부모는 그런 그 교육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 세대는 요즘 자녀 세대는 이 장유유서 이 한문 자체를 몰라요. 이 뜻 자체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매불망 내 권리, 내 기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주장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같이 모셔야 되고 상전처럼 모셔야 되는 거고 본인들이 이거다니까 집안에서도 중학교 2학년이 이거 왕이다니까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세대다 보니까 자기 권리의식이 강하죠. 그러면은 무에서 너가 그러면 이유를 창조를 해라. 그런데 또 머리는 똑똑하다 보니까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는가. 부모 재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간파한 현명한 부모는, 지혜로운 부모는 애야 니하고 나하고는 이제 나한테 어머니라 하지 마라. 이제 딱 자르자. 너는 나하고 이제 친구 사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어머니라 생각 안 해도 된다. 어머니라고 대화 안 해도 된다. 나는 너에게 해줄 거 이제 딱 A석까지가 다 끝이다. 그러니까 나를 매정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녀가 조금 여지를 주시죠.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이제 딱 매정하게 한다.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부모는 남편 보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서로가 딱 결산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몇 년 후에는 서로가 재산을 정확하게 현금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거 부동산 가지고 있어봐야 국가한테 헌납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쓰고 가자. 생전에 다 쓰고 가자.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딱 절반 가지고 당신 쓰고 나 쓰고 그리고 서로 간에 생활에 영역에 자꾸 간섭하고 구속하고 이러지 말자. 그래가지고 각자의 생활을 존중을 하자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중에 식사를 하면은 어머니 숟가락에다가 이렇게 고기 반찬 하나를 딱 얹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다 써버릴 것 같다 이거예요. 누가 와서 쓰더라도 써버릴 것 같고. 근데 어머니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쓰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니 쓰다가 남은 거는 자기 것이 되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고기 반찬이라도 하나라도 숟가락 위에다 얹어주더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다 나름대로 이 머리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계산하는 머리들이. 그러니까 뭔가가 올 것이 있는 사람한테 본인이 고기 반찬도 떠주고 뭔가를 위해 주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적을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집행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죠. 뭐 은행한테 맡길 겁니까? 뭐를 맡길 겁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부부 사이에도 그런 계약서가 있대요. 계약을 한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100세까지 살게 하면은 내 재산 100% 가지고 가라. 나 90세까지 살면 90%, 80은 80%, 70세는 70% 이렇게 딱 유언장을 적어 놓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언을 집행하게끔 확실한 사람한테 딱 맡겨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실제로 그게 상당히 내가 볼 때는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부모 자녀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 계약 관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보면 이 약을 막
투여해가지고 좋은 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물 중독을 해가지고 죽이고 보험 사기하고 막 이런 부부 사이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라는 겁니다. 도처에. 그러니까 이익만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도처에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노리면은 그 속 앞에서 항시 이렇게 잘한다니까요. 화도 안 내고 그냥 막 좋은 말 해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붕붕 뜨죠. 그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재산이 또 다 없어지고, 그럼 말년에 내가 이게 생존의 고통을 거치면서 어떤 재산을 누구한테 다 뺏겨버리는 거면 더 비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외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더 외로워지는 거고, 인생이 더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허망한가 생각할 때 무상하니까 더 외로운 것이고, 자녀로부터 또 이렇게 내 자식이다 생각하는데 내 자식이 아니네 이렇게 할 때 또 그걸 느꼈을 때 더 외로워진 거고, 내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각자의 길을 가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을 때 또 외로워지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는 외로움의 단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뭐를 더, 막 부동산 하나가 그게 또 저기다 투자하면 50억을 벌고 100억을 번다는데 거기다가 더 투자해가지고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내가 가지고 갈 것이냐. 재산이 부러지면은 그게 300억짜리가 되고 또 500억짜리가 되고 뭐 그걸 내가 쓰지도 못하는데 결국은 말년에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결국은 허세다라는 겁니다. 말년이 되면 남는 거는 허세밖에 없다. 내 자식, 내 재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맨날 내 자식이 자식 자랑하고 내 재물 자랑하고 그게 허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혜로운 분은 제일 먼저 인연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백화점 다니는 같은 사람들 제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빚이 있던 사람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또 암에 딱 걸린 사람들 제일 먼저 옷가지를 정리를 하더라고. 옷가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집안의 인테리어 이런 거 가구들 다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가더라 이거죠. 결국은 다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면 그것도 그거잖아요. 치매라는 것이 결국 내가 외롭다. 나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 예? 그 의사표시래요. 그러니까 외로움 때문에 일어나는 병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로움에 오면은 우울증이 걸리잖아요. 우울증에다가 거기다가 우라가 터지는 일들이 생기면 우라병이 같이 걸리잖아요. 같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병명도 모르고 갑자기 돌연사하더라 이거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외동딸인데 외동딸이 그렇게 딱 투자를 하고 뭐를 헌신을 애지중지를 했는데 나중에 무슨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소개시켜주면 그렇게 싫다 하고, 그리고 자기가 연애해가지고 데려오면은 그거 도저히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안 된다 하면은 또 막 삐졌다가 이렇게 했다가 또 다시 연애해가지고 무직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임신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막 우라가 터지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런데 이미 재산을 증여를 해줬기 때문에 외동딸도 자기가 믿는 게 있는 거죠. 나도 나 좋아하는 사람, 내가 나를 떠받들어주는 사람 내가 데리고 내가 살란다.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지친다 이겁니다. 부모로서 생존의 기반을 이렇게 만들기도 지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우를 받아야 될 시점에는 이제는 오히려 대우를 못 받고 외로움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내가 100세를 산다 한들 진짜 좋은 날이 얼마나 있었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그게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깨달음이 필요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 뭐든지 귀하다고 생각하고 감지덕지하면은 누구든지 나한테 이렇게 말 걸고 말을 통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두 번 다시 못 만날 사람들이 그 정도로 귀한 인연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깔깔깔 웃음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봄날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하루라도 이렇게 힘이 있을 때 돌아다니고 좋은 곳
구경하고 좋은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그런 것이 다 즐거움이잖아요. 뭐 큰 즐거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평범하고 그야말로 가까이 있는 거, 내 마음속에 어떤 만족감 느끼고 희열감 느끼는 거, 그게 내 외로움을 벗어나게 해주는 거 아닌가. 어둠을 막 쫓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래요. 햇빛으로 이렇게 양기를, 밝은 빛을 줘버리면은 어둠은, 그림자는 다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보다는 우리가 항상 긍정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뭐든지 귀하게 생각하고 감지덕지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외로움을 타지 않기 위해서, 치매에 안 걸리기 위해서, 그렇게 내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무기다. 그게 지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